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서울역에 좀 나와봤어요. 회사에서 좀 교육 끝나고 근처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서울로 7017이라고요. 여기 이제 70년대 저희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면서 여러 곳에 고가도로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뭐 저 홍은동도 그렇고. 그게 이제 차량이 워낙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30여 년도 지나니까 이제 노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차량을 계속 이용하기에는 좀 위험하고 해서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죠. 그걸 해보니까 이제 사람이 인도로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나무 같은 것도 좀 심고 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서울역까지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17년에 1970년에 만들어져서 2017년에 이렇게 이제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냥 서울로 7017이라는 타이틀로 여기가 이제 오픈되었고요. 처음에는 뭐 땡볕이어서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콘크리트다 보니까 이제 화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무를 좀 옮겨서 이제 많이 그늘이 좀 생기고 하니까, 오늘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 삼아 이렇게 나오셔서 걷고 있는데, 사실 이 서울역 위에서 이렇게 차량 여기 뭐 몇 차선인가요? 뭐 왕복 다 하면은 거의 20차선 가까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서울에서 가장 넓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역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뭐 전시관 같은 역할로만 이제 쓰고 있고요. 지금 서울역은 저쪽에 4년인가요? 서울역 이제 KTX가 오픈하면서 저쪽으로 이전돼서 이제 뭐 옛 것과 현대 것이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죠. 서울시청 역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상은 뭐냐면 강우규 뭐 일제 치하에서 폭탄을 던졌던 그런 분들 그 분의 뭐 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에 이제 있어서 걸어서 와봤어요. 처음으로. 걸을만한 날씨와 걸을만한 거리고요. 지금으로서는 봄이 온 것 같아요. 일단은. 그다음 뭐 한 번 더 추위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여기 이제 천막에 보이는 곳은 교회 단체에서 점심 식사 제공하면서 여기 이제 노숙자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역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가난은 뭐 임금도 부지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그 생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체에서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뭐 청량리 어디 밥포도 있고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요. 이게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한 끼 정도 이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이제 그 외의 것을 이제 또 뭐 국가가 관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가야 되겠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배 고른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뭐 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 뭐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저버리는 이런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거죠. 적어도 21세기에. 자, 지금 이제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이쪽은 이제 저 남쪽으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시선 보면 저쪽에 이제 건너편에 어디냐면 지금 보이시는데 중림동 쪽이에요. 중림동 쪽이고, 이제 저기 건너가시면 뭐 공덕동도 있고 막 그런 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여기는 이제 저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지금 뭐 공사가 좀 한참이네요. 서울역 바로 앞에 대기만 이제 공사가 있어서 뭐 요즘 뭐 KTX, GTX 여러 가지 노선들이 막 이제 병합되어서 최소한의 거리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을 되고 있는데, 문제는 돈과 시간, 의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항상 그 예상 기간은 오버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노제 지낼 때 사람들이 여기서 그 정말 꽉 찬 사람들이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여기서 이제 다 그 맞이했던 그 광경이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보시면 저기
우리는 통칭 뭐 남대문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실은 숭례문이죠. 정확한 이름은 보이십니까? 네, 저 한가운데.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 한양을 이제 천도를 했을 때 저기가 정문이거든요. 남쪽이 항상 중심이어서 숭례문이 정문이고 이제 북쪽문은 숙의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숙정문 또는 숙의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청와대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이제 뭐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 이용은 하실 수 있게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숭례문 이제 지나가시다 혹시라도 보신다면 현판이 세로로 써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27대 왕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왕이 이제 세종이시죠. 태정, 태세 해갖고. 근데 이제 세종은 삼남이죠.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장남이 양녕대군이 어떤 임금으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었죠. 근데 이제 저 글씨만큼은 그 양녕대군이 세자였을 때 쓰였던 글씨다라고 합니다. 2009년에 설을 앞두고 설 마지막 날이었나요? 여기 이제 어떤 그 노인네가 자기 땅에 어떤 보상금이 흡족치 않다라고 해서 몇 번 민원을 제기하다가 그래도 그게 자기한테 잘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불만을 가지고 여기 방화 사건을 저지른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600년 이상을 잘 보존되어 있던 우리 국보 1호인 우리 숭례문을 방화로 인하여 소실되는 이런 슬픈 역사를 갖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재건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300억 원의 돈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의 성금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답지하고 또 국가에서도 일부 내고 해서 급하게 뭐 목재도 말리고 구하고 해서 이제 지어졌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런 고전적인 건물들은 이렇게 급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2년 내에 이제 완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목재 같은 게 좀 비틀어져 있다던가 거기에 이렇게 이제 페인팅 돼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아주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건물들을 만들 때는 슬로우 해서 한 20년여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목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갯벌에 한 3년 정도를 담가두고요. 그리고 꺼내서 이제 서서히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 건조. 그래야만 그 목재가 비틀지도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베어서 그냥 급하게 말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또 일부 그분의 이름을 내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한국 제일의 몫이라고 했던 그 신흥수라는 분이 좋은 뜻으로 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하나 했더니 또 나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좋은 목재를 자기 편취를 한다든가 이런 또 그런 또 좀 아픈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워낙에 잘 알려진 게 이제 남대문이다 보니까 여기가 남대문입니다 하면 그런 역사의 뒤안길은 모른 채로 환성을 지르고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닌데요. 또 그런 또 아픔도 있어요 저희한테. 근데 여기가 이제 국도 1호 부산에서부터 여기 이제 여기 서울까지 오는데 460km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0km로 달린다 치면 한 4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서 이제 신의주까지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4시간 코스라 이제 그 뭐랄까요 편도 일주하는 데는 8시간 반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8선 있는 데가 이제 판문점 쪽이잖아요. 그러면 판문점에서 또 개성까지가 1시간, 또 개성에서 평양까지 1시간, 그리고 또 이제 평양에서 또 신의주까지가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4시간 코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로지르는
동서라기보다는 이제 남북을 가로져 있는 게 이제 8시간 반 코스다라고 하는 거 기념으로 좀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약현성당이라고 있는데요. 저게 사실은 명동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규모는 좀 작지만.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일부는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또 일부는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여기 이제 서울역도 보면 이쪽은 조금 낡은 느낌이 있죠. 오른쪽은 이제 개발되어서 현대적인 또 이렇게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의 이 도도한 물결, 이게 뭐 1세기 전에 1900년, 뭐 1920년 정도에는 이런 지금의 환경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마차 타고 일부 고관내장만 뭐 조금 자가용 같은 거 타고 이럴 때였는데, 이제는 누구나 이제 자가용 이용 시대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1세대당 평균 한 대를 넘어서 1.5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성인인 자녀가 있는 집은 또 자동차 한 대 갖고는 부족하니까 마이카 시대, 마이카 시대를 뭐 전국민 상용화 시대, 뭐 이렇게 또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세라는 말은 연희 전문 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서 한 글자씩 써서 연세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1883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개교가 됐죠. 개신교 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된 학교이고요. 그래서 같은 해에 이제 이화 여자,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였어요. 이화 여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나중에 설립이 되고, 뭐 큰 길 마주하고 있으면서 명문 대학이면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 이제 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저기 그 사무실이죠. 병원은 아니고 여기는 그 이제 시설. 근데 뒤쪽으로 가시면 지금은 이제 그 힐튼 호텔이 이제 영업 정지가 돼서 뭐 다른 이제 건물을 지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전에 대우그룹이라고 있었죠. 한국의 뭐 넘버원, 넘버2 했던 대우그룹의 본사였던 건물인데, 대우그룹이 이제 해체되면서 지금은 뭐 서울스퀘어라는 이름의 그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뭐 글쎄 주인이 누군가는 모르겠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서울시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고요. 뭐 이제 여기서 한정거장 가시면 용산역이겠죠? 용산역, 뭐 남영동, 그 다음에 용산, 또 그러면 바로 한강 지나면 뭐 노량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17년이다 보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나요? 이제 많이 좀 자리를 잡아서 이제 나무들도 키도 크고, 대나무도 있고 억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남대문 시장까지 이어지는 길이에요. 한가하실 때는 이런 데 잠깐 조금 여유 가지시고 좀 산책도 좀 해보시고 하면 마음의 여유도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서울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왜 모양을 보시면 요게 이제 도쿄역이랑 딱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 시대 때 지어진 역이거든요. 1899년에 저 제물포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경인철도가 이제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필요하니까 여기 서울역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여행객들이 늘다 보니까 숙박할 곳이 필요해서 또 호텔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일제 일본에 의해서 2번 정도 임진왜란이 있었고, 또 일제시대 35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적 그 뭐랄까요, 그 패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막 이 일본만큼은 이겨야겠다라는 이제 사고들이 다 국민 모두에게 각성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이제 뭐 도쿄역을 모티브를 따와서 지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도쿄역은 또 어디서 왔냐면 스위스 루체른역 에서 따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제 위안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가 이제 20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환승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서울역에는 1호선, 4호선, 그 다음에 공항열차, 그 다음에
뭐 6호선은 이제 요 6호선은 여기 이제 조금 용산역으로 되고, 또 중앙 경의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서울역에 지금 GTX-A라고 저기 일산 지나서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서울역까지는 돼 있고, 요게 이제 완결이 된다라고 하면 동탄역까지 이렇게 해서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타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편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앙 경의선을 타시려면 반드시 옛날 서울 역사를 지나서 바깥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 서울역 안에서 다 연결돼 있거든요 하면은 굉장히 헤매시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롯데 아울렛 나오셔서 서울역 청사를 끼고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중앙 경의선을 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한번 이제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리고 이제 저 안동 가시는 분은 청량리에서 탄다는 거 이런 게 생활 속의 그 하나의 배움인 것 같아요. 한 번의 실패가 있으면 다시는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 참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하러 나오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상황을 글쎄 좋아할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무거운 과제고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매듭이 잘 지어져야만 될 것이고, 더 이상 뒷걸음 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냥 뭐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할 의사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있었었고, 그 당시에 뭐 경제 성장률이 뭐 7% 뭐 이 정도 돼서 얼마나 그 시대가 행복한 시대였나를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지금 뭐 겨우 뭐 1%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해서 어디까지 지금 뒷걸음질 칠 거냐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다 내몰라라 하고 이런 시대에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또 우리 힘을 내서 또 앞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서울역, 용산, 소월로.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이제 태계로 명동 가는 차량은 1차선, 2차선 붙고요. 또 3차선, 4차선은 버스 전용 도로고, 4차선은 소월로 후암동 방향, 용산 한강대교는 6차선 방향, 그리고 서울역 바로 들어갈 곳은 저 7차선 방향, 이렇게 이제 방향을 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발달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목적지가 어디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만, 저 6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을 들어오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차선 변경 이런 거 하셔야지 안전운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에요. 서울역에서 저 남대문 시장 방향으로 차량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대중교통 하면 이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실 텐데요. 버스 노선이 거의 어느 방향에서 오든 경기도에서 오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우리 서울역, 남대문 시장, 명동 정도는 경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각 구마다 이제 고유 번호가 있다고 해요. 이거 이제 노선을 바꾸면서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뜻하고요.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요? 뭐 도봉구나 저쪽을 뜻하고요. 다 여기 이제 고유 번호가 있어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뭐 이렇게 해서 버스 번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 은평 쪽을 원한다 하면 7 무슨 번호 있는 버스 타면 이제 아무튼 은평 쪽은 향해서 가는 거니까 또 중간에 갈아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통카드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30분 내에 환승을 하면 3번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6시 반인가요? 이전에는 또 뭐 조주 할인이 있어요. 20%인가 해서 조금 더 할인이 되고, 저녁에는 이제 그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이 되어 있죠. 30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좋은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요거 환승 3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대중교통비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택시비는 갑자기 이제 1,000원 오르는 바람에 막상 한 10km 정도만 타봐도 아, 이게 물가가 한 30% 정도 올랐구나라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죠. 그냥 기본 요금 1,000원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플러스 되는 요금까지 이제 합쳐지면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바구니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품목들이. 뭐 이제 그게 이제 언어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가지수에 들어가는 뭐 쌀이 됐든 우유가 됐든 빵이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없으면 안 될 것들, 뭐 설탕이라든가 요런 생필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물가 몇 % 올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외식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먹는 음식이 많지 않나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바로 파급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래서 이제 걱정 없이 좀 문화도 즐기고, 마음에 좀 여유도 있고 이럴 텐데, 참 움츠러들었어요. 계절적으로 지금 좀 이제 날이 풀려서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은 살짝 왔는데, 우리 마음의 봄은 언제 올지. 2월 안에 어쨌든 탄핵 결정되고 3월에 이제 그 인용이 돼서 또 이제 뭐 글쎄요, 뭐 박근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또 탄핵되는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뭐랄까요, 그 추진력,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행복이라는 게 사실 큰 건 아니거든요. 나의 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 문화생활을 늘리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여져요. 아프지 않고, 또 아프면 또 치료할 수 있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또 의료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인가 해서 이제 그 근처에 좀 잠깐 가볼 일이 있었는데요. 그 청계천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경찰 차벽이 완전히 둘러싸져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창덕궁 입구까지 계속 이어져 있어서 그 경직된 분위기, 무언가 일촉즉발의 그런 느낌, 막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는 참 많이 느껴졌는데, 18일 날 한 번 더 이제 하기로 이제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재판관들의 판단, 서로 이제 뭐 수기하고 해서 결정이 곧 나올 건데,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이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만 되겠다. 이게 이제 국민 누구나 갖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 이제 일부 무조건 반대하시는 세력을 이제 극우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반국가 세력이다. 이게 그냥 타당한 것 같아요. 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을 마다하는지,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